자, 즐거운 삼각함수 시간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 얘들아. 자, 2번 문제였고요. 8번 그리고 대표 기출 봐야 할 차례네요.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확인하시고요. 네, 부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네요. 네, 확인하셨나요? 자, 봅시다. 요거 부등식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되게 규칙 없이 지 멋대로 막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의 이 부등식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가 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스타트를 해야 될까? 여기에서는 지금 3 빼기 2루트 3 코사인 x 바로 쳐져 있는 두 부분을 관찰을 할 겁니다. 관찰을 해보시면은 숫자 빼기 숫자 코사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특히 마이너스 2루트 3 코사인 x 그리고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양변에 각각 있습니다.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좌변을 루트 3으로 싹 묶어내시면은 루트 3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된다. 그랬더니 우변에 있는 괄호와 일치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이항을 시킵니다. 이항시키면 빼기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부등식의 해결은 쉬워집니다. 이항하여서 나타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공통인수 누구? 루트 3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공통인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요 녀석 루트 3 마이너스 2 코사인 x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이 그럼 뭐가 된다? 루트 3 사인 x 빼기 코사인 x가 0 이하다가 되시겠습니다. 요렇게 일단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에 지금 여기에는 코사인 x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x를 중심으로 해를 구해보자면은 일단 얘가 0이 되게 하는 코사인 x는 2분의 루트 3이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코사인 x는 루트 3 사인 x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는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 이상 루트 3 사인 x 이하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그 반대로 코사인 x가 루트 3 사인 x 이상 2분의 루트 3 이하가 된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되어야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x값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 함수 그래프는 한 주기만 그리시면 되겠네요. 네 칸. 일단 코사인 함수 그래프 여기가 1 여기는 루트 3 사인 함수 그래프 그래야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되겠습니다. 그래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사인 함수 그래프 먼저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3 사인 x는 녹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y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상수함수의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걸리적거리긴 하겠구나. 그런데 여기가 문제네. 과연 이 점을 직선이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가 일단은 관건일 텐데, 자, 그러려면은 궁금하기 때문에 이 교점에 대한 정보를 먼저 한번 얻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점. 그러려면 자, y는 코사인 x랑 자,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 되게 하는 x값과 그 다음에 루트 3 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 되게 하는 90도보다 작은 예각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 될 때 x는 6분의 파입니다. 루트 3 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는 다름 아니 사인 x가 2분의 1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도 x는 6분의 파이 30도가 나온다. 다시 말해서 x가 6분의 파이일 때 두 함수 그래프의 y좌표 둘 다 2분의 루트 3으로 일치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따라서 직선 y는 2분의 루트 3은 바로 이 교점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렇게 y는 2분의 루트 3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내려봅니다. 이야, 이러지 마.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 범위를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코사인 x 그래프가 2분의 루트 3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기껏해야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코사인 x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맞지? 근데 그 중에서도 루트 3 사인 x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루트 3 사인 x보다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경우에도 루트 3 사인 x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예 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이 친구도 대부분 위에 있지만은 어느 점 교점 하나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여기 다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맞지? 전부 다 셋 다 전부 다 같아지는 방금 구했었던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값이 성립한다. 따라서 1번에 의하면은 x의 값은 6분의 파이 이렇게 실수값 1개가 들어가겠습니다. 2번. 자, 2번의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x가 루트 3 사인 x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녹색보다 흰색이 위에 있는 부분은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이 된다. 여기까지.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는 파란색 직선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 파란 직선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은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사실 똑같아요. 앞에서 요만큼 지금 원점으로부터 첫 번째 교점으로까지의 간격이 6분의 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칭성과 주기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만큼의 간격도 똑같이 6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기 때문에 6분의 7파이가 된다. 따라서 좌측 교점 6분의 7파이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교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측 교점의 경우에는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 될 때를 찾으시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만큼이 6분의 파이, 그럼 마찬가지 반대쪽에서도 똑같이 6분의 파이만큼 가서 6분의 11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얻으실 수 있겠다. 따라서 이번 케이스에 의하면 똑같이 일단은 셋 다 같아지는 교점이 x는 6분의 파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 범위 6분의 7파이와 6분의 11파이 이하가 된다는 사실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 값의 경우에는 일단은 얘가 요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최대값은 6분의 11파이, 최소값은 6분의 파이 빼버리면은 6분의 10파이, 3분의 5파이 답은 4번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대표. 봅시다. 51페이지. 자, 보시면은 닫힌 구간 0,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0 이상 2파이 이하의 실수 t에 대하여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ft,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t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느 것부터 당연히 fx 그래프부터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맞지? 그거 일단은 밑에 빈 공간에다가 fx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칠판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그래프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y는 fx. 됐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y는 sin x 마이너스 1입니다. 원래 sin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 2 sin x의 경우에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루트 2 sin x가 있을 것이고 얘네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이 부분만 살아남는다라는 걸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방정식 fx는 ft. fx는 말 그대로 x에 대한 함수야, 맞지? ft. 자, y는 ft는 뭔데? x의 값이 t로 결정되었을 때의 함수 값입니다. x가 t일 때의 함수 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함수 값에 해당하는 직선이 된다, y 값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상수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내가 t를 여기로 정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요 점의 y좌표가 ft가 되는 거잖아요, 맞지? 이 점의 함수값, x가 t일 때 함수값이 ft이기 때문에 y는 ft는 요런 직선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방정식에 서로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y는 fx와 y는 ft 사이의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상수함수를 일단은 먼저 끄어 넣어보자. 상수함수를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케이스가 되어야 하느냐?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겠습니다. 교점의 개수 1개, 2개, 3개가 되시겠습니다. 얘보다 더 높아져 버리면 교점 개수 2개였다가 1개였다가 0개가 되어버립니다. 얘보다 더 낮아져 버리면 이와 같이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어버리네요. 쭉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여기 y는 마이너스 1과 직선이 일치해져 버리면은 이렇게 직선이 그려져 버리면은 x값이 0 이상 2파이 이하 양 끝점 포함이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한 번 더 3개가 되는 순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때 t의 값은 누구라고? 바로 이 점들의 x값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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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값, x값, x값들이 t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t의 값들을 다 한번 표시해 보면은 여기가 t1, 여기가 t2, 여기가 t3, 여기가 t4, 여기가 t5, 그 다음에 여기가 t6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t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t3가 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6가 2파이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사사삭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물론 t2가 2분의 파이인 것도 알겠네요. t2가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0과 파이의 정중앙이기 때문입니다. 사인 함수 최대값 가질 때의 x좌표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다. 자, 그럼 남아있는 것은 누구? 여기 t4랑 t5만 마저 잘 구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된다? y는 마이너스 루트 2 사인 x 마이너스 1이 바로 요 곡선이잖아요, 맞지? 요 곡선 위의 점 중에서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함수값이 0일 때를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넘기고 넘기면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일 때를 찾자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언제? 이번에는 정의를 한번 더 찾아볼까? 이야. 사인 음수인 경우는 3, 4, 4분면입니다. r분의 y, r분의 y가 2분의 루트이고 또
R분의 Y가 2분의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요 각도 4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각 4분의 7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때의 x의 값이 t4, t5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얘가 t4, 얘가 t5가 된다는 것을 알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t1부터 t6까지 싹 다 합해 주시면은 2분의 13파이가 나오네요. 되셨나요? 아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다음 자 이렇게 대표 기술 문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정식 사실 수학 2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방정식입니다. 얘는 문제에 주어진 곡선이고요. 얘는 함수값에 대한 그 함수값을 y값으로 가지는 직선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됐나요? 다음 넘어가셔서 60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은 먼저 3분의 C는 2BC인 삼각형 ABC에서 이와 같은 등식이 성립할 때 코사인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팅부터 해보죠. A, B, C,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나오게 될 거고요. AC가 말하는 거는 당연히 스몰 b일 거고요. BC가 말하는 것은 스몰 a일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관계식 B는 2A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AC는 2BC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기 앞서가지고 해결하기 앞서서 처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 사인 제곱 A 플러스 B부터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코사인 제곱 A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전 작업이 살짝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자, 먼저 사인 제곱 A 플러스 B 미적분 배운 친구라면 저거 덧셈 정리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당연히 덧셈 정리 이용을 해봤자 더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더 이상 걸어 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친구는 A와 B가 삼각형의 두 내각이다라는 걸 이용을 하여서 아하 A 플러스 B는 노란색 중요하니까 노랑이 뭐다? 파이 빼기 C가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합해서 A, B, C 합해서 파이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파이 빼기 C가 된다. 자, 그러면은 사인 파이 빼기 C의 경우에는 그대로 사인 C이기 때문에 사인 제곱 C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A를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쌤 이거는 왜 굳이? 각이 그냥 A 깔끔한데요? 그냥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두면 안 되나요? 되기는 한데 봐봐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뜯어보면 지금 총 3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 녀석을 또 제곱을 할 거야. 할 거야? 난 안 할 거야. 이런 짓거리 난 안 할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답이 안 나와요 사실. 이렇게 접근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내가 얘기한 적 있을 겁니다. 코사인 제곱에는 어떻게 변형한다?
늘 알고 있는 방법 그대로 1 사인 제곱 A로 바꾼다. 사인은 2R분의 C, 2R분의 A이기 때문에 제곱해봤자 모양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놓고 나면은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볼게. 따라서 사인 제곱 C에다가 더하기 1 사인 제곱 A는 자 일단 우변에 있던 1도 좀 걸리적거리던 1도 사라지게 되겠네요. 그럼 다행이에요. 맞죠? 1 날아갑니다. 그럼 뭐 뭡니까? 넘어갑니다. 사인 제곱 C의 경우에는 2R분의 C가 될 거고요. 사인 제곱 A 넘어가면 2R분의 A의 제곱 사인 제곱 B는 2R분의 B의 제곱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양변에 4R제곱 곱해버리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직각삼각형이네. 그 중에 B는 A의 2배다라고 했기 때문에 A, B 그리고 여기가 C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길이의 B는 각각 1대 2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루트 5의 B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알파벳 채우겠습니다. A랑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코사인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빗변분의 높여야 되기 때문에 루트 5분의 2로 찾아주시면 되겠다. 잠깐만 코사인 5분의 2 루트 5. 있네요. 왜 중간 1, 2, 4, 5번 보고 왜 이렇게 숫자가 더럽지 하고 있었는데 3번에 있었네요. 다음 네, 가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실게요. 일단 당연히 지금 주어져 있는 것에 의하면은 누구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집니까? BD 길이 구하고 싶어진다 맞죠? 코사인 법칙.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삼각형 A, B, D의 넓이도 구할 수 있으나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사실 삼각형 넓이는 전혀 안 필요해 보인다 맞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여서 먼저 삼각형 A, BD에다가 코법 적용하시면은 전부 BD의 길이 먼저 구하실 수 있는데 BD의 길이 루트 13으로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BD랑 BC의 길이가 똑같다고 있기 때문에 BC의 길이도 루트 13이다까지 표시를 해놓고 스타트를 합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삼각형 BCD의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략 이쯤에 B가 있고 이야 A, B, C, D 직각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다 주황색으로 덧칠해볼게요. 요 길이 알고 있습니다. 맞지? 그러면은 그리고 또 어디? 요 각의 크기도 알고 있고 요 길이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요 삼각형에다가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 사인 법칙을 쓰려면은 변과 각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변밖에 없어요. 맞지? 각 알아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의 각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인간적이냐? 직각이라는 게 괜히 주어져 있겠나, 맞지? 그러면은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한다면 요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세타에 대한 정보를 마저 알아내야 되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써서 알아내실 수도 있고 사인 법칙을 써서 알아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됐나요?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눈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약간 지읒 리을 맞아 보이면은 사인 법칙으로 다시 내도록 할게요. 각각 4, 3, 루트 13이라 했습니다. 2배 변변 그러면은 8 루트 13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입니다. 16 플러스 13 빼기 9가 되겠습니다. 막 그렇게 지읒 리을 맞지는 않네요. 이렇게 일단 나오겠습니다. 그쵸? 따라서 4로 마저 약분하면 2 루트 13분의 5 유리한 굳이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분수 한 번 더 우리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 루트 13 이 결과가 2R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름이 되겠죠. 따라서 요거 마저 계산을 해버리면 이 친구가 2 루트 13분의 5라고 하였기 때문에 2 루트 13분의 5분의 루트 13입니다. 분모분자의 2 루트 13을 곱해버리면 5분의 26으로 찾아줄 수 있겠다. 답은 1번. 레벨 1 치고는 굉장히 쓰이는 게 많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9번 문제를 통해서는 직각에 끼어있는 각을 통하여서 얘랑 마찬가지 나머지로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사인을 찾을 수가 있다. 다음. 어우, 허리야. 자, 여기까지 정리 천천히 하시고요. 1분 정도 시간 일단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10번. 자, 말하지 말고요. 일단은 그림 옆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먼저 뭐부터 구해보실 거냐 하면 선분 AB, 변 AB의 길이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세요. 시간은 1분. AB의 길이 맞히시는 친구는 한 장씩 드립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3대5, 3대5. 지금 사인 값의 비가 3대5다라는 걸 이용하셔야 돼요. 네, 타임 오버. 바꿔드리죠. 5. 네. 약간 부루마블 은행원 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자, 뭐죠? 지금 사인 값의 비가 3대5란 얘기는 얘네들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똑같이 3대5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인 CAB와 마주보고 있는 변은 small a입니다. 그리고 각 BCA와 마주보고 있는 변은 small c입니다. 따라서 sin CAB 대 sin BCA의 비는 A 대 C의 비와 똑같다. 그런데 문제에서 A에 해당하는 것, 즉 선분 BC의 길이가 6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C, 즉 내가 구하라고 했던 선분 AB의 길이는 2배, 2배이기 때문에 10 이렇게 찾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AB 길이 구했잖아. 선분 AC는 어떻게 구하면 되노? 10, 6, 이기고 여기를 x라고 한다면 그리고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4분의 3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제곱은 코사인 법칙 써서 136 빼기 2배 변변하시면 120 곱하기 4분의 3 되겠습니다. 100 더하기 36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10 코사인 인가 그러면 90 46인가요? 따라서 x제곱은 46 즉 선분 CA의 제곱이 46 CA의 길이는 루트 46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1분 내에 빨리 해보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사인 값의 비는 언제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와 일치한다라는 것 요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문제도 이렇게 손쉽게 뚝딱뚝딱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레벨 2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까지만 보고 쉬었다 갈게요. 자, 이 시기가 조금씩 이제 다가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그리고 정말 빠짐없이 최대한 꼼꼼하게 누가 꼼꼼하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잘 공부하신 만큼 이제 점수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알아서 잘 하긴 하겠지만 다음 2번 문제도 내가 칠판에다가 그림 그리고 문제 일단은 차분히 일단은 분석을 하고 판사하는 동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한 문제가 나의 연봉을 바꾼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치열하게 하나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집중 잘 하시라고 내가 또 다른 반에 비해 가지고 쉬는 시간도 1시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장치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봐봐 얘들아. 지금 BC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걔가 D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BCD에서 BD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똑같다. 각각 A라고 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인데 왜 그러지? S, A, S 합동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쉽게 유도가 가능합니다. 같은 원리로 마찬가지로 수직 등분선 C에서 만나고 있다. 그럼 어디? 요 길이와 CD의 길이와 CB의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여기도 A가 되는구나. 아하! 정삼각형이구나 라는 걸 먼저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을 의하여서 삼각형 BCD는 정삼각형이다. 그 다음에 누구? 문제에서 조건에서 AD는 CD 플러스 2라고 했기 때문에 AD의 길이는 그럼 A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X 치는 부분은 60도입니다. 60도, 60도. 됐나요? 정삼각형이라서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주어져 있는 게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일단은 주어져 있네요. 맞지? 사인 값이 주어져 있네요. 사인 값이 14분의 루트 21이랍니다.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인과 마주 보고 있는 변, 얘도 있지만 얘랑 마주 보고 있는 변은 큰 삼각형에서는 얘도 있겠습니다. 맞지? 따라서 sin A분의 요 길이를 할 수도 있고 sin A분의 요 길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똑같겠네요. 근데. 맞죠? 그리하여서 그런데 sin A분의 요 길이를 해버리면은 나머지 sine과 한 각을 구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각에 대하여서는 요 각을 알지만 이 변의 길이는 A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없고 요 각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겠습니다. 맞지? 한 번 더. 삼각형 ACD에다가 사인 법칙을 거시려면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에 대한 정보는 한 세트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변과 각. 맞죠? 이 변과 마주보고 있는 각에 대한 정보가 없고요. 요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ACD에다가 사인 법칙을 거는 것은 잠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큰 삼각형인 ABC에다가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자. 그러면은 변과 각도 잠깐만 이래도 없구나. AC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군요. 변과 각 그렇네. 변과 각 어쩔 수 없이 AC의 길이를 그냥 A를 이용해서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CD 또는 ABC 어디에다가 적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ABC 또는 삼각형 ACD에다가 그냥 그대로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요 각 120도, 요 각 60도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sin A분의 small a는 sin 60도 분의 선분 AC가 된다. sin 60도랑 sin 120도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결과는 2분의 루트 3 나오겠습니다. 넘깁니다. 그러면 선분 AC는 sin A가 어떻게 됩니까? 14분의 루트 21 분의 A가 될 거고 2분의 루트 3 넘기면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7분의 루트 21분의 루트 3a가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21분의 7루트 3a가 되겠습니다.
약분할 거 마저 싹 유리화 및 약분을 마저 진행을 해버리시면은 루트 7a가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선분 AC가 루트 7a가 된다라는 것까지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다 됐네요. 그러면은 세변의 길이 전부 다 a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a 알고 있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사인 a를 이용해서 코사인 a 구할 수 있으므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a를 먼저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삼각형 A, B, C에다가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C, D에만 할까요? A, C, D에만 하자. A, C, D. 그러면은 마주보고 있는 변, 요 변의 제곱 A 제곱은 두 변의 제곱 더하기 제곱 7A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두 배의 변하시면 2루트 7A의 A 플러스 2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A의 경우에는 사인 A를 1 마이너스 루트 제곱으로 고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었네요. 요거 이용하면 훨씬 간단했는데 맞죠? 바꿀게요. 스토리. 네. 여기 120도 이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구하실 수가 있는데 맞죠? 그럼 마주보고 있는 변의 제곱 요걸로 쓰겠습니다. 7a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두 배의 변하시면 2a의 a 플러스 2입니다.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로 바뀌시면서 2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결과 좌변 7a 제곱이고요. 우변의 경우 a 제곱, a 제곱, a 제곱이 있기 때문에 3a 제곱이 있고요. 플러스 4a 플러스 2a 플러스 6a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4 다 넘겨버리면 4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는 0 되시겠습니다. 1, 1, 2 하셔서 a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당연히 a는 길이이기 때문에 음수 안 되고 양수 2만 가능하시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최종 결과 AB의 길이입니다. AB의 길이는 보시다시피 2A 플러스 2네요. 대입하시면 6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똑같이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1분 9시 11분.